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벼슬환을 보겠습니다. 환관환 또는 내시환이라고도 하죠. 저는 1급 3,500자를 한자 혁신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부분 신하신자가 들어있는 한자는 총 20개입니다. 오늘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를 되돌아보겠습니다. 381번 기날긴자. 한자를 보면 떡저실. 이때 떡저실을 떡 주실 분, 떡 자실 분 모두 기납니다. 또는 요긴합니다. 기날긴자. 382번 구들견자. 한자를 보면 떡저토, 떡 줬토니, 떡 줬더니 구들견. 383번입니다. 콩팥신자입니다. 떡저월, 떡저울, 떡집 저울로 콩과 팥의 무게를 잽니다. 콩팥신자. 오늘은 566번 내시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갓 그리고 신하. 갓을 쓰고 먹는 떡, 먹는 내시를 가리키죠. 그래서 갓떡 먹는 내시, 내시환자 또는 환관한자입니다. 그러면 내시환자가 쓰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관, 환시라고도 하죠. 조선시대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일을 하던 남자를 가리킵니다. 모두 거세된 사람이죠. 거세, 이 말은 생식 기능을 잃게 한 것입니다. 환관이 정치를 하면 환관정치라고 합니다. 환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죠. 그래서 좌지우지 농락해 결국 나라를 말아먹게 되죠. 그리고 환녀, 궁중에서 일을 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환도, 벼슬길이죠. 즉 벼슬아치 노릇을 하는 길입니다. 천환, 하늘 천자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고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이것이 없는 사람이죠. 천하는 고자입니다. 이때 고자를 살펴보면 생식기관이 불완전한 남자를 가리키는데 북고자가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씨가 북의 속처럼 텅텅 비었다는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한국의 내시는 고압만 제거하고 중국의 경우는 생식기 전부를 싹 제거했다는 말도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환과, 사환가는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시환자가 쓰인 말, 환의 풍파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환의 풍파를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을 가리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윗부분, 진면자 또는 간머리 붙습니다. 총 9액이죠. 그러면 먼저 환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관들은 궁녀가 하기 힘든 온갖 굳은 일도 하는데 중국 명나라 때는 환관이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중국의 환관들은 황제와 같이 24시간 붙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횡포가 심했던 환관들을 보면 진나라 때 지록의마란 말로 유명한 환관조고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종이 기술을 개발한 한나라 환관 채륜처럼 의로운 사람도 있죠. 후한말 국정농단을 한 환관 십상시도 있습니다. 당나라 때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던 환관 고력사도 있습니다. 명나라 말에 국정을 농단했던 위충현도 있죠. 우리나라를 보면 환관 기록이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공민왕을 구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안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연산구 때 전행을 일삼았던 환관 김자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산군 앞에서 화살을 맞고 다리가 잘리고 혓바닥이 뽑혀도 바른 말을 했던 내시 김처선도 있습니다. 김자원, 김처선. 고려시대에는 일반 관료들이 내시직을 맡기도 해서 환관과 내시가 구분되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환관을 내시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내시부를 환관이 독점하면서 그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과 내시는 다른 것인데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려시대 내시조차 환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간머리의 줄임말 저는 갓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로선, 세로줄을 줄로 봅니다.
물론 한자로는 뚫을 곤자입니다. 한자 혁신에서는 1급 3,500전을 마칠 때까지 뚫을 곤은 계속해서 줄로 봅니다. 지금 신하신자에는 줄이 두 개죠. 줄줄 강조하여 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거자 위에 아래에 줄이 있죠. 그러면 클거자는 덕, 그리고 신하신자는 강조하여 떡,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신하신자를 정확하게 쓸 때는 T군으로 쓰면 됩니다. 영어 대문자 T, 그리고 한글 군처럼 이렇게 쓰면 정확한 필선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기 전에 갓쓴 신하죠. 갓쓰고 먹는 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하들도 떡을 좋아하죠. 지금 떡이 보입니다. 인절미가 보입니다. 인절미는 노란 콩고물과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 맛있습니다. 인절미가 탄생한 곳은 충청남도 공주지요. 조선의 왕인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서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했을 때 마을에 사는 임시성을 가진 백성이 진상한 떡을 인조가 먹고 맛있어서 이것이 무슨 떡이냐고 물어보니 이름을 몰라서 인조가 임시성의 임과 맛있다는 절미를 붙여서 임절미라고 했답니다. 그 발음이 어려워서 인절미, 편한 발음이 된 것이죠. 인절미. 그래서 떡을 먹을 때 누워서 떡 먹기란 말도 있습니다. 속담이죠. 식은 죽 먹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뜻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인절미나 찹쌀떡 같은 것을 누워서 먹으면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죠. 차라리 갓 쓰고 먹으면 어떨까요?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쉽게 보이네요. 갓을 쓰고도 안 쓰고도 잘 먹을 수 있지만 내시환자, 환관한자처럼 갓 쓰고 먹는 떡처럼 새롭게 느껴집니다. 갓 쓴 떡.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기억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갓 쓰고 떡 먹는 갓떡, 내시환. 발음해 보겠습니다. 갓떡, 갓떡, 내시환. 갓떡, 갓떡, 환관환. 갓떡, 갓떡, 내시환. 내시의 갓떡.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액입니다. 한자 혁신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갓을 쓰고 갓,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더, 그, 덕, 클거자죠. 위아래 강조, 떡, 덕을 강조해서 떡, 갓떡, 내시환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